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심리학 공부방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칼융 선생의 가장 대표적 이론, 컴플렉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컴플렉스 많이 쓰잖아요. 너는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 뭐 이렇게요. 저도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컴플렉스가 원래 심리학적 용어일까요? 아닙니다. 예, 컴플렉스는 원래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묶여져 있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잠실 운동장 가시면 잠실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운동장이 묶여 있다라고 해서요. 아셨죠? 그래서 컴플렉스는 원래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칼융 선생은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심리학 용어로 썼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잡기 시작하면서 컴플렉스라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연결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요. 예, 우리의 의식이 외부 환경에 갈등이 생기죠. 예, 그러면 마음의 동요와 감정적 반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사실은 순식간에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연결돼서 일어나죠. 자극이 왔죠. 그 다음에 내 어떤 마음의 동요가 생기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동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신체적으로 뭐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땀을 좀 더 많이 흘린다거나 뭐 이렇게 연결돼서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무엇인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 예, 이것을 컴플렉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들에 집중을 한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은요, 합리적인 이성의 적용일까요? 아니요. 비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무의식적이죠. 그리고 개인적이죠. 각각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실제로 부딪혀 봤을 때 그때 알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예. 그런데 아버님이 조금 이렇게 엄하시고 뭐 좀 학대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남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이제 어떤 좀 자신감 있고 강한 어투를 쓸 경우에 상대방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아버지를 느낍니다. 예. 그러면서 관계가 뭐 제가 한 거에 상관없이 관계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아예 회피하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워지거나. 예, 이렇게 컴플렉스는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반응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에서 변환이 참 잘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양극단으로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컴플렉스에 지배돼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칼융 선생은요, 이렇게 인간의 그 비합리적인 본성, 예, 이것을 이해하려고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의 감정, 환상, 그리고 행동의 동기 이런 것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듯이 사이비 같다 아니면 너무 오컬트 같은 이론이다 이게 아니라 누구보다 과학적이고 누구보다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그 증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컴플렉스에 관련되는 실험은요 단어 연상 실험이 있어요. 이것은 언어 자극으로 정신에 충격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의식의 반응을 체크한 겁니다. 네, 이건 이렇게 되죠. 어떤 단어, 뭐 예를 들어서 나무 이랬는데 이거 반응이 1초 만에 딱 나와요. 또
어떤 거는 뭐 해서 자동차 이랬는데 반응이 한 10초 만에 나온다. 그 다음에 아파트 이랬는데 반응이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거나 아니면 아예 특이한 반응을 하거나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분리를 해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한 이유는 포착하기 어려운 정서적 반응의 궤적을 관찰함으로써 무의식의 근본적인 구조를 밝히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것, 특히 불안을 자극하는 징후, 예, 그리고 그 불안이 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컴플렉스 지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재밌죠? 자, 그래서 단어 연상 실험이 컴플렉스 지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느냐? 자, 외부 자극이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억압됐던 기억들. 이것은 환상, 이미지, 생각들의 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안내 자체에도 망처럼 그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의식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즉, 의식의 동요에 반응하는 무의식의 내용이죠. 컴플렉스는요. 그리고 자, 컴플렉스는요, 또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로 이제 그 정신적 외상을 통해서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누름 단추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딱 누르면, 우리가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딱 누르면, 지뢰 같은 거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바바바바박 터지죠? 예, 컴플렉스도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재밌는 건 컴플렉스는 주로 타인을 통해서 내가 느끼게 됩니다. 예, 타인을 만났을 때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의 단추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네, 이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눌러가지고 감정을 폭발해 버리기도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컴플렉스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컴플렉스는요, 그냥 이렇게 좀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그냥 조금 불안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서 완전히 미쳐서 날뛰는, 예, 이런 지경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 안에 사실은 어떤 그 지뢰, 그 어떤 지뢰의 어떤 단추, 네, 누름 단추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아의지. 예, 이 자아의지가 강하면 사실은 컴플렉스를 좀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아의지보다 강한 컴플렉스는 사실은 어떤 악마의 속박처럼 무력감을 갖게 만듭니다. 왜?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내면의 힘 자체가 그냥 컴플렉스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불교적 용어로 까르마라는 표현도 쓸 수 있죠.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일관된 행동들을 해버리는, 똑같은 행동들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추앙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컴플렉스는요, 이제 아까도 제가 표현했지만 이 생각, 감정, 그 다음에 태도, 이것뿐만 아니라 몸에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융 선생도 이것을 연구 결과로 찾아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쓰고 있는 우리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몸이 떨린다든지 입술이 마른다든지 호흡 맥박이 좀 빨라진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컴플렉스는 무조건 다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 사회,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요,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 사회도 이 공유된 정신적 외상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컴플렉스로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같이 공유해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같은 거 있죠. 그죠? 네, 우리는 이제 아마 배에 대한,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 수학여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칼융 선생이 관심을 가졌던 건 가족 간에도 컴플렉스를 공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유사한 컴플렉스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공유되는 환경, 어떤 교육 방침 아니면은 환경 그 자체, 예,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컴플렉스가 공유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자, 그러면 컴플렉스는 어쩌면은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방어 기제와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자, 동물이 포식자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방어적 태도를 탁 취하죠, 바로.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습보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미어캣, 꼬마 미어캣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 검은 이렇게 내 머리 위로 이 검은 그림자가 탁 떠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독수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본능적으로 딱 숨어요. 그죠? 그래서 칼융 선생은 이것을 뭐 방어 기제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칼융 선생은 이 컴플렉스를 유사 본능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시스템.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이게 과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사실 그 프로이트의 그 어떤 그 자기 방어하는 그 시스템들도 잘 쓰면 좋아요. 네, 근데 우리가 과해서 문제인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컴플렉스는 유사 본능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 외상이나 가족 간의 상호작용, 가족의 형태, 그리고 문화적 조건에 영향을 받은 경험의 산물과 원형적 이미지가 결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개인이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경험의 산물과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 그것을 딱 연결시킬 수 있는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 예, 요렇게 되면 요게 이제 인간의 컴플렉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컴플렉스가 재밌는 건요, 그 확증 편향을 만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요 지금 핵 아주 중심이 되는 요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 비슷한 정보들을 여기다가 꽤 맞춥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자신감 있고 강한 말투를 쓰는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여자분이 그 남자를 통해서 엄격하고 학대를 했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컴플렉스가 딱 포진된 겁니다. 이제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2차적 증거들을 막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끼게 모아서 정보를. 예, 그래서 사실이 왜곡되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보다 더 과하게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컴플렉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별일 아닌데 내가 거기 컴플렉스가 있어서 과잉 반응을 했어. 네, 이런 원리로 컴플렉스는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칼융 선생은 컴플렉스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세주 컴플렉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칼융 선생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남에게 도움을 주고 베푸는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도 파괴적일지라도 삼가지 않습니다. 왜? 컴플렉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자아가 리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구세주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을 파괴하든 타인이 파괴되든 상관없이 그 베푸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랬다가 재밌는 건요, 지나치게 사려 깊고 지나치게 배려 깊었던 사람이 때로는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무례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자아 의지로 만드는
어떤 그 선행이 아니라 구세주 컴플렉스일 때 이런 반응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이런 컴플렉스는요 꼭 짝을 이루는데 반대의 짝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의 컴플렉스는 꼭 반대의 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세주 컴플렉스에서는 예를 들자면 그림자 컴플렉스로 물질주의 그리고 이기적 태도를 갖는 악마적 컴플렉스와 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어때요? 겉으로는 막 봉사하는 것 같고 어린 아이들 막 고아들 데려다 놓고 막 씻기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정말 천사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다 착복하고 심지어 그 어린 여자아이들 성적으로 착취하고 막 이랬던 내용들 너무 많이 뉴스에서 듣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아의지가 아니라 컴플렉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컴플렉스의 문제는 반대편으로 이게 잘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에서 극단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까 얘기했죠. 그 엄하고 학대했던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완전 피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완전 좋아하거나 이런 식으로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는 어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꼭 극복해야 되고 꼭 이겨내야 될 어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뭐 컴플렉스 극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강연 프로그램 아니 블로그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께 컴플렉스의 극복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컴플렉스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는지도 몰라요. 구세주 컴플렉스 대표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사입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입인지 몰라요. 자기가 정말 진실한 하느님의 말씀, 진실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컴플렉스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뭐 내가 컴플렉스 있어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정말 자아 성찰, 어떤 자아 의지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이런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어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분리하세요.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극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학대했다, 엄마가 무관심했다. 이거 내가 지금 상황에서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극복하겠어요.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무관심했던 엄마 밑에서 자랐어. 그래서 내가 조금 이 여자들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야.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 근데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전문대만 나왔다. 그래서 나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나의 어떤 그 사회적 역량에 비해서 이게 떨어진다. 학벌이. 그러면 이건 극복해야죠. 예, 그거를 극복을 안 하면은 이게 평생 이게 컴플렉스로 남아가지고 양극단의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벌 좋은 사람을 너무 권위자를 너무 믿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너무 비난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하게 돼요. 편안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극복할 수 없는 것, 네, 이것으로 분리를 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극복할 수 있는 컴플렉스에 집중해라.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몸이 좀 왜소해 보인다. 그러면 좀 운동을 좀 해서 어깨를 조금 이렇게 키워 놓으면 사람이 덜 왜소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키도 작은데 살이 찌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조금 슬림하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비율은 예뻐요. 그러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조건도.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컴플렉스가 많으면 좋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면 좋죠. 네. 신체적 조건, 아니면 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학벌, 이런 거 채워나가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컴플렉스에 집중해라. 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컴플렉스는요, 항상 주의해라. 왜냐면 내가 양극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컴플렉스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감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자. 네, 이러시면 컴플렉스는 극복이 될 겁니다. 예, 저도 컴플렉스 덩어리거든요. 네, 뭐 작은 거, 큰 거 많습니다. 뭐 외모도, 그 다음에 뭐 공부한 것도, 사업적으로도, 그 다음에 자식들 문제, 뭐 성장기 문제, 뭐 얘기하다 보면 컴플렉스가 막 두두두둑 나와요. 예, 뭐 마음속에 그냥 잠실 운동장이 수백 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남아있는 제 삶 동안에 그런 컴플렉스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과 함께 컴플렉스를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시고, 또 극복할 수 없는 거라면 내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컴플렉스, 그 다음에 어떤 핸디캡, 어떤 마음의 고민,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타로스타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